국립한밭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스타트 하우 창업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 프로그램에 이어서 지금 쭉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처음으로 입장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 모르는 내 옆에 동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해서 본 프로그램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립한밭대학교가 여러분 성공 창업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타트아웃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으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다시 보기도 언제나 가능하도록 저희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든든한 동반자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텐데요. 저희 오늘 오후 프로그램 두 분의 연사자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27일 오늘과 내일 28일까지 성공 창업, 많이 이 창업에 대해서 또 스타트업 준비하시면서도 가시는 길에 외로우시잖아요. 두려움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옆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모셔볼 분도 그런 분이십니다. 정부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주실 텐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우리 김종아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이 알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특강 함께 만나시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시는 저희 국립한밭대학교 창업진흥원 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더 질문 드리고 또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픈 채팅 저희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둘 테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비대면이지만 멘토링을 받고 싶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길게 나누고 싶다. 이분의 멘토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또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융자 프로그램 설명해 주실 우리 김종아 팀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의 김종아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에게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게 정부 지원 사업 자금 조달 및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업 초기 기업 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중진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진공 지원 사업 중에서도 융자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저희 쪽에서 하는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 크게 두 개의 카탈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가 재직자 이제 장기 재직을 위한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그런 자료도 준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많이 따뜻하네요. 그래서 저도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다들 따뜻한 데 계시죠? 예, 잠깐 옷 좀 벗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이제 40년이 넘게 진행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니까요. 점심 식사 이제 이후에 하시는 거니까 릴렉스 한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합니다.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설 자금으로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합니다.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재창업을 도와 기업 경영에 힘을 싣고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디지털 무역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합니다.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과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수출 중견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기술 협력은 물론 주요 수출 국가에서의 마케팅 활동과 현지화를 도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에이펙 회원국 간의 정책 교류 활성화와 산업 협력 등을 지원합니다. 수출 마케팅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산학협력,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업 인력 애로센터를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실무 중심의 경영기술 연수와 스마트 혁신 러닝 플랫폼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디지털 선도 인력을 양성합니다. 장기재직 근로자에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 양성을 돕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인재 양성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웁니다. 제조 융복합 업종 및 혁신기술 분야의 예비 창업자는 창업계획, 제품개발, 판로 개척을 원스톱 지원하여 기술력 있는 청년 CEO로 양성합니다. 기술 및 경영 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기획, 시장 검증 및 기능 개선 등을 맞춤형 지원합니다. 지나온 40년을 넘어 100년의 문을 활짝 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예, 잘 보셨는지요? 예, 저희 중진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중진공에 다니고 있어도 이 사업을 맡지 않으면은 정확히 다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지금은 현재 종합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창업이면 창업, 기술이면 기술 쪽으로 많이 분리가 돼 있는데 중진공에서는 예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 동영상만 봐가지고는 몰라가지고요. 간단히 기관 소개하는 것만 이쪽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9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름을 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명을 한 3년 전에 바꿔서 벤처의 이름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 수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십니다.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중진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다 지금 저도 중진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관 성격은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을 보면 기재부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이 뭐 300 몇 개가 넘게 나와 있는데요. 기타 공공기관, 뭐 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보면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뭐 주택공사 이런 것들이 준정부형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 1,400명, 지금 현재는 1,5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이 자료가 저희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2021년 초기에 만들어진 요것만이 이제 2021년 작년 초기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것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간단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진공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중진공의 이제 정책 자금 공공기관 공공기금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도 여의도에 있다가 정부 기관들이 다 지방 공공 이전을 통해서 2014년도에 지금 현재는 진주에 본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많이 멉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방 이전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도 이제 혁신 도시 생겨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는 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명 변경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동영상에서도 저희가 보면 크게 4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요.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인력 양성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쪽에서 연수원을 지금 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거는 충청 연수원이 작년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세종 쪽에서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충청 연수원이 생겼으니까 그쪽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창업이나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겠지만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이제 창업에 이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본부가 이렇게 쭉 다 있고요. 이게 작년도 32개의 지역본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까지 해서 지역본부 지부가 다 있습니다. 이제 큰 곳은 지역본부라고 하고 있고요. 좀 작은 곳은 지부라고 해가지고 32개가 있고, 올해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종 지역본부가 지금 직제로는 만들어져 있고요. 2월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3개 지역 본지부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자금 융자를 할 때 그 지역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세종에 있는 업체가 저기 대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종으로 이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지역 본부에 신청을 하셔야 될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또 자금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은 여기 서부권에가 이제 대전, 세종에 있는데 세종이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게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혁신성장본부 이쪽이 자금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글로벌은 수출이고요. 일자리 쪽에 아까 내일채용공제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창업사관학교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기금 운영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뭐 거의 금액은 비슷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융자 사업을 보시면은 5조 4천억이 작년 초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한 6조 정도 융자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요거는 조금 줄어서 5조 600억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추경이 없는 해가 없었죠. 추경이 되면은 한 6조 정도까지도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기금엔 통하지는 않고 위탁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1년에 사업비로 한 6조 5천억. 이게 저희 기본화 이제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리볼빙 되는 돈이 아니라 올해 신규로 나가는 융자 금액이 6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이거의 한 3.8% 정도였었고요. 올해는 이제 세종이 떨어져 나가니까 한 3%, 그래서 한 2천억 정도가 대전 지역 본부에서 수화하는 융자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기 출자 회사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주요 사업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 4가지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하나하나 사업이 저희가 이제 모든 정책 자금이든지 수출이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공동으로 합동 설명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중기부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자금 설명회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뭐 1시간 정도짜리 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책 자금이랑 창업 기술 이쪽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 자금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 30분 넘게 설명을 하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정책 자금은 전체적인 정책 자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갖다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자금이나 정책 사업들이 공고문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고문 하나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중기부랑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중기부 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죠. 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공고문과 다르게 시행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해가지고 공고문을 작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보통 공고문 잘 안 읽고 보시고 신청을 하거나 또 물어보시거나 그런 게 많으셔가지고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들로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융자 사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공고문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창업 3년 미만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쉽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청년 전용 자금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태블릿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우선 사업체를 꾸려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가장 많이 자금을 융통하는 곳은 모두 아시다시피 은행 쪽에서 제일 많이 자금을 융통을 하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금 출처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초기 창업이나 그런 곳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이란 것들이 생겨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 자금으로 진행되는 곳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본다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정책 자금 융자하는 곳을 다 알고 계시나요? 항상 이제 설명할 때 그걸 물어보게 되는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대답하는 분이 없으시네요. 보시면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시정보증재단이라는 거는 각 지자체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진공, 이렇게 크게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 과기부나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정책 자금이나 그런 걸 융자를 하는데요. 크게 모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는 곳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새로 생긴 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소상공인은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 자금을 크게 4군데 정도, 4-5군데 정도 하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진공이랑의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들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기술성, 사업성을 담보받으면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을 가가지고 돈을 융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 한도를 90% 한도, 95% 한도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긴 되면 안 되겠지만 기업체가 디폴트가 나게 된다면 보증기금에서는 90%를 거기서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10%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못 받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수수료도 기업들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1% 정도까지 1년에 1%를 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중진공은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직접 대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기차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약정,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는 게 아니라 중진공 저희 쪽에 직접 와가지고 저희가 은행처럼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그런 융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진공에 와가지고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예, 가능하십니다. 기보나 신보의 자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진공에서는 또 따로 별도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나 뭐 그런 자금 여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기보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신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보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방향은 정부 정책 방향이랑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에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혁신 성장 부분의 쪽에 가장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 보시면 요즘에 가장 뭐 재작년부터 계속 그렇죠.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 가장 큰 자금 우선 정책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자금을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일자리 창출 자금이라는 것도 따로 있고요. 금리도 가장 싸고 이런 식으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이런 중소기업에 가장 큰 자금을 우선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저리 금리입니다. 저희 쪽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운전 자금은 보통 5년이고요. 시설 자금 10년이라고 한다면은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 자금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4년 거치라고 하는 거는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6년 동안은 균등 분할 방식으로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균등을 해서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나갑니다. 그럼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6년 동안 원금이 갚아 나가는데 이자는 똑같이 내나요? 그것도 똑같이 차감해서 나갑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신용대출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겁니다. 신용대출은 저희가 담보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은행이랑 다르게 거의 담보가 없이 순수 신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직접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가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대리 대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대리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금을 은행에다 보내줘서 은행이 그 돈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저희가 정책 자금이다 보니 이렇게 금액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40%는 수도권, 지방은 60%. 그러니까 지방을 더 육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기업에는 정책 자금이 조금 덜 가는 그런 반대 급부도 있긴 할 텐데요.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60%를 하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도 지방은 좀 더 10억 정도는 우대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중소기업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자 제외 대상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요 정책 자금 규모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그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투융자, 신흥시장. 처음 보시는 분들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우선 자금을 신청해서 자금 신청 절차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자금을 신청해서 지역본부에 접수를 하고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저희 직원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지금 소재지는 어디이신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이면 대전 지역본부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저희 쪽에 연락을 하면은 그건 다 지역본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딱 배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우리 회사는 창업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7년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미만이면은 창업 자금, 7년이 넘어가면 기타 자금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창업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해서 지금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업 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업 자금을 부르는 건데요. 지금 올해 5조 600억 중에서 보시면은 이 창업 자금이 22조 3천억, 그러니까 40%를 넘게가 창업 자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 자금은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운전 자금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7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운전 자금이 필요하신 건가요? 시설 자금이 필요하신 건가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성장 기반 자금, 그래서 시설 자금 위주입니다.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또 내부 세세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봐도 잘 모르실 거고요. 좀 이따가 한번 내역은 다시 융자공고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두 개로 기본적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창업하셨다가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기업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요. 이게 제도역 지원 자금이 되겠고요. 근데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혁신 창업 자금이랑 요 신시장 자금 두 개 합치면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시장 지출 자금은 수출 자금입니다.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상세하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시고요. 공고 사항에서는 하나씩 좀 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중에서 청년 전용 자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3년 미만에 39세 미만만 신청하실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창업사관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창사 출신이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신 분들,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신 분들은 그쪽에 주로 많이 제일 먼저 신청을 하십니다. 그쪽에서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받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이제 정책 자금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내가 7년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런 것들을만 우선 아시고 이렇게 자금이 있다는 거라고 면담을 하시고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7년 이상 된 기업들, 그러니까 7년 초과죠. 7년 초과된 기업들의 운전 자금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죠? 7년 이상 된 업체들의 운전 자금은 이제 7년 이상 됐으니까 금융권, 시장에서 민간에서 자금을 주다라는 의미로 그런 자금이 별 많이 없습니다. 이게 긴급경매 안전자금 요것만 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뭐 다 7년 미만 될 분들이실 테니까 창업자금,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요거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냐고 좀 많이 물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진공은 기본 저희 사채를 발행해서 중기채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 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로 이게 조달 금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1분기는 기준금리가 2.15%입니다. 2.15%가 기준금리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0.3%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2.85% 정도, 1.85% 정도 되죠. 1.85%에서 저희가 이제 자금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의 등급에서 약간의 가산이 되죠. 가산 1.85%. 기본적으로 창업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2%가 잘 안 넘습니다. 많이 돼야 뭐 2.1% 그 정도까지도 거의 안 가고요. 2% 내로 되니까 이게 이제 운전 자금만 해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 5년짜리고요. 이게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더 늦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저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금리가 점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보시면 우량 기업들도 저희 쪽에 좀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초저금리라 가지고 은행이랑 저희 쪽이랑 금리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점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5년짜리 금리가 되면은 5년 동안은 저희가 뭐 이자나 원금을 상환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매년 은행처럼 1년 단위당 해가지고 다시 리볼빙 해가지고 금리 다시 계산하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디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운전자금이 충분히 넉넉히 있다, 뭐 그런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언제든지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상환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뭐 시설 자금 하셔도 그냥 뭐 한 달 있다가 다시 다 갚는다고 해도 전혀 상환 수수료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책 자금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필요해서 다 스쳤으면 또 다른 필요한 기업들한테 주는 게 저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창업 자금 중에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만이 이제 정책 금리 기준으로 2.15%로 기본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 기반 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이 이상 넘어간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상금리가 붙죠. 7년이 이제 넘어갔으니 원래는 민간 쪽에서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중공에서 할 거면은 그래도 금리는 좀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 지원 절차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지금 현재는 다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선착순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러면 서울이나 그런 쪽에 가시면은 정책자금 오늘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기번이 50번 있고 60번 있고 막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 본부별로 그래서 30분 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를 갖다가 자기가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는 서울, 경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접수도 금방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뭐 완전히 마감은 아니고요.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직 대전이나 세종, 뭐 이런 충남 쪽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이내에 지금 자금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온라인 신청 중진공에 가입을 하시고 홈페이지 가입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어느 지역 본부에 어느 날 상담을 하고 싶다.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뭐 제조업이냐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게 돼 있고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전화를 지금은 이제 상담이 대면 비대면인데 사전 상담을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 본부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내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면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그 시간 되면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금을 신청하느냐, 융자 제외 대상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가게 되면 그쪽 정책 자금은 지금 다 마감이 되어 거의 없어가지고 신청이 조금 다른 쪽으로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사전 상담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서 이분들은 지금 정책 자금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권한 부여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권한 부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융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융자 신청서까지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라고 해가지고 직접 업체에 나가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보통 가게 돼 있고요. 2명이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사용 사항들, 그다음에 뭐 대표님이랑 만나봐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죠. 기술성, 사업성 저희가 평가를 하고 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재무제표나 그런 걸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면담이나 상담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실제로 나가는 것도 비대면 상담이 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양식이 있고 진단 방식이 있는데 요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안 좋은 점까지도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지역본부에서 실제 나가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평가를 하게 되고 기업 평가를 하게 되면 융자 결정이 돼서 이제 금액이 얼마고 어떤 자금으로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약정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저희처럼 다른 점이 중진공은 저희가 직접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중진공에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면은 직접 이제 찾아가서 기업체에 가가지고 약정을 맺게 되는 거죠. 약정 이제 융자자금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기업체 분들이 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그쪽 받아서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식으로 융자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리 대출은 시간이 초기 기업들은 거의 이제 대리 대출은 사용을 하지 않으셔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대리 대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쉬운 예로는 100억짜리 지금 건물 시설 자금을 진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금이 10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중진공에서는 최대 한도로 70억까지밖에 해줄 수가 없고요. 건물을 지을 때요, 시설 자금을. 그러면 시설 자금 돈이 100억이 필요한데 중진공에서 돈을 대출해 가지고 짓게 된다면은 저희가 부동산으로 건축을 지으면 그걸 담보로는 잡겠죠. 그쪽으로 담보로 가게 되면은 중진공에서 1순위로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30억의 조달 자금을 은행에서는 2순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아시겠죠? 2순위로는 그 담보 여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7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드리고 은행에서 돈을 합쳐서 100억의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대리 대출이 되겠습니다. 운전 자금은 거의 대출이 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 대출은 은행이랑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설 다른 직접 지역본부에 오셔서 사업 자금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아질 거고요. 이런 경우는 좀 더 이제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직접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0% 이상은 저희가 다 직접 대출 보면은 뭐 한 대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다 직접 대출이고요. 대리 대출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는 각각의 설명했던 것들 마찬가지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사전 상담을 해서 사전 상담이 여기는 방문하여 상담이라고 했는데 방문보다는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전화로 통화로나 뭐 그걸로 해서 사전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서를 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실제 조서를 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제 저희가 자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아까 권한 부여를 해야지 온라인 신청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면 사전 상담을 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지 못해 권한 부여가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융자 제한 기업들 뭐 다 좋지는 않은 거죠. 휴폐업인 경우, 세금 체납인 경우 되어 있고요. 이런 뭐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중진공이 자금을 대출도 직접 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권이랑 같이 다 연합해 가지고 공통 정산망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 파산이나 연체가 있으면 저희 중진공에서도 정보 조회할 때 바로 다 뜹니다. 이게 중진공은 다른 곳이라서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은행연합회랑 다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진공에서 연체가 되면 다른 은행에도 중진공이 연체가 됐다고 그 상이 다 뜹니다. 그걸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록된 기업, 그다음에 정책자금 제외 대상,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새로 생겨서 소상공인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고요. 그 외에는 5인 미만이 소상공인입니다. 근데 여기 소상공인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그런 같은 중증 영위 기업은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공고사항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공고사항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게 도매업이나 상품 유통업 같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수상공인 중에 가장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시게 되시죠. 그런 경우에는 5인 미만이면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5인 미만 중에서도 또 따로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건 융자사업 공공에서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나와 있고요.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다 있습니다. 업종별로 많게는 작게는 한 300에서 가장 크게는 500%까지.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부채 비율 초과는 7년 초과된 기업만의 대상입니다. 7년 이하는 상관이 없고요. 이건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초과 기업 중에서 뭐 자기자본 점식되는 것들은 대실 없고요.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가, 중진공에서 5년 동안에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자금은 또 예외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공고문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그래서 이런 융자 제한 기업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금을 받아서 하는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 중인 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나가가지고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약정을 해서 돈을 내보낼 때도 그날 날짜로 해서 다시 체납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서 그러니까 요 세납 중인 기업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고요. 요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체적 집행 계획을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회 때 가장 말씀드리는 게 제3자 부당 개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모든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유튜브에 정책 자금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 돈을 융자를 어떻게 쉽게 받는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자료를 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정책 자금을 갖다가 뭐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 사업 계획서를 대신 작성을 해주겠다. 그러면 뭐 인센티브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전화도 오고 메일도 많이 오고 뭐 팩스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같은 쪽에 있어도 다른 누가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직접 대출을 하는 실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으시면은 이 쓰는 것 자체도 모르겠으면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와서 물어보시면은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작성을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평가하는 것에 그렇게 많이 참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업체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걸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테니까요. 절대로 이제 누가 어느 쪽에 와서 정책 자금을 갖다가 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게 별로 도움이 정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당 개입이나 제재 조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정책 사업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봐도 잘 모르시고 정말 지겨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한 50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만 여기 설명을 하고 융자 작업 같은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창업 자금입니다. 창업 자금이 창업 기반 자금, 그 다음에 일자리 촉진, 청년 전용, 개발 기술 사업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요 큰 카테고리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창업 기반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7년 이하에 되는 업체들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 운전 자금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책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에서 0.3이 차감되는 거고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0.3이 다시 또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자금에서 시설 자금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는 넘어갈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굉장히 저리로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10년, 운전은 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체당은 60억이 기한이고요.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대 금리는 따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7년 미만이긴 한데 아까 같은 창업 자금은 7년 미만이면 다 되는 거고요. 거기는 하나가 좀 더 붙죠. 7년 미만 자금 중에서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기업이나 내일채용공제 가입 기업이나 성과 공영 하신 기업들에 한해서는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알고서 내일채용공제에 가입을 했으면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알고 물어보시는 거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다 창업 기반 자금이나 이제 일자리 촉진 자금도 다 칸막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더 먼저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각 지역 본부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전용 자금인데요.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여기 할 때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제한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업력이 3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창업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쪽이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다릅니다. 2.0%로 이건 고정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더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도 시설은 똑같지만 운전은 다른 것들은 다 5년인데 여기는 6년입니다. 1년이 더 길고요. 근데 대출 한도는 대신에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제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에도 별첨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는 2억까지 되고 기타 합적은 1억까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예비 창업자 바로 하신 분이나 창업 1년 미만 하신 분들, 또 저희 쪽에서 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창업 자금은 7년 미만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7년 미만 기업들은 5년 기업들도 있고요. 6년 기업들도 있고요. 그럼 처음에 1년짜리 된 기업들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선상에서 자금 융자를 할 때 그런 기업들이 훨씬 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융자 자금이 어차피 융자 자금이란 건 저희 정책 자금이란 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융자 자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더 운전 자금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명이 나가서 융자 사업을 하면 실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요 청년 전용 자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 모여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그냥 따로 엽니다. 따로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날 와서 발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이건 아까 여기 보시면 융자 대상에 7년 이상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보통 7년 이상 된 기업들 중에서 운전 자금을 신청한 걸 할 때 그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특허나 여러 가지 이제 돼 있는데 융자 대상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창업 자금 중에서도 창업 일반 자금이 한 60% 정도 되고요. 일자리 촉진 자금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용 자금이나 개발기술 사업화가 합쳐서
한 20%,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융자 복합금융인데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투자 개념입니다. 투자 자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융자 규모가 1,2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뭐 투자를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투자 기금도 많이 진행이 돼서 여러 군데에서 VC에서 많이 투자를 받고 계신데요. 중진공에서도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성장 공영 자금이 있고요. 스케일업 자금은 초기 기업은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업체들이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 성장 공영 자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VC 쪽이랑 하는 거랑 많이 비슷합니다. 요즘엔 보통 상환전환 우선주로 VC 쪽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하죠. 저희는 이제 뭐 CB, BW, RCPS 다 가능은 하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 평가는 저희가 올리고 이거는 다 본사에서 전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한번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꼭 이걸 보고서 투자를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대출원도 이렇게 되고요. 프라이머리 CBO는 뭐 150억이고 굉장히 큰 업체가 좀 진행을 해서 전국 단위로 받게 됐습니다. 프라이머리 CBO 할 때는요. 이제 수출 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자금이 한 1,500억, 2,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출에 필요한 기업들, 여기 융자 대상 기업들이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 자금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미만 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업체가 7년 미만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자금에는 다 가능합니다. 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수출 여기 말하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창업 자금이 다른 것보다 이제 금이나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거의 좀 많이 선호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7년 이상 된 부분 업체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출 같은 수출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마찬가지고 두 개가 이제 나눠지는 게 보시면은 이건 내수 기업이나 수출 초보 1불에서 뭐 10만 불,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 적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식의 이제 참여 기업들은 이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글로벌화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 이상 되는 수출 실적에 따라 크게 나눠져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대출 한도도 더 크게 되어 있고요. 글로벌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신시장 기반 자금인데요. 신성장 자금이라고 저희 중증공에서는 거의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7년 이상 된 업체들이 시설 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예, 신성장 자금은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이 있고요. 운전 자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시운전 자금만 가능하게 있고요. 별도로 뭐 이제 아까 별도로 그냥 지식 서비스 산업 몇 가지만 진행돼 있고 이거는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설 자금 중에서도 이제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제조혁신 스마트화 자금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들도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혁신 스마트화 자금이라서 다른 자금을 더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건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를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고사항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은 탄소 중립이죠. 넷제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한 200억 정도 순이었었는데 올해는 1,200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어떠신가요?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 계속 설명하는 게 정말 지겹고 재미없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신청하시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보시면서 어차피 다 이해하시는 못하실 거고 이런 자금들이 있구나 라고 정도만
해서 한번 쭉 들어놓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성 지문 자금은 있고요. 제도약 지원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창업이나 구조 개선 전용 자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하시는 분이나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권하지 않는 자금입니다. 그렇죠? 예, 재창업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제 회사가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되는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은 대신에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창업 초기서부터 재도전까지를 갖다가 총 아우르는 자금을 자금 종류별로 다 진행되고 있다.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게 제도역 자금 대 사업 전환 자금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자금은 3년 이상을 지난 기업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겠다. 그냥 품목을 추가하거나 업종 추가하거나 업종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 전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 완전히 뭐 도매업이나 그런 거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는 그런 거고요. 업종 추가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5자리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보면요. 그 뒤에 세 자리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5자리 중에서 4자리째가 바뀌는 산업 분류 코드를 갖다가 업종을 추가해서 3년 동안에 30% 이상을 갖다가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 전환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환하겠다고 해서 그냥 뭐 보고서로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 전환 같은 경우는 종합 진단을 통해 가지고 진단 보고서로 해서 3년 후에는 30%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사업 전환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할 수가 있는 자금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도약 자금은 이렇게 넘어갔고요. 긴급 경영 안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이상 된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 자금이 거의 없으신데요. 이런 게 이제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뭐 사회 재난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뭐 융자 제한도 뭐 비켜 나가면서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긴급 수해가 나거나 군산에 무슨 그때 자동차 쪽 부품 쪽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고시가 되면은 그런 기업들을 대상해서 긴급 경영 안전자금 이런 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그러면은 꽤 많이 지나서 공고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가 이 아까 전에 만든 그 PPT 자료도 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공고 내용은 꼭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12월 29일에 이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고가 나기 전에 한 달 가량 정도는 이 공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변경사항 다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다 간단하게 아는 부분이니까 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중점 지원 분야라고 해서 참고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 자료는 꼭 보시고요. 중점 지원 분야가 어디인가를 갖다가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됐고 이거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없고가 좀 갈리니까 그걸 꼭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 규모는 다 나와 있고요. 신청 기간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자금 용도로는 크게 보시면 그래서 시설 자금, 운전 자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금 중에서 7년 이상이냐, 7년 미만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설비 구입, 뭐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이것은 사업장 매입 자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통해서 사업장을 매입하는 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업장 건축에 있어서 그럼 토지 자금이 가능하느냐라는 게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토지 구입비는 건축 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또는 산업단지 등 계획도시의 입주 계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토지 자금은 정책 자금으로 융자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협동화 자금만이 토지 자금으로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업체 쪽에서 기업체 쪽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져가지고 몇 년 전부터 생긴 건데요. 대신에 토지 자금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여기 말씀드린 산업단지, 그러니까 국가 산업단지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계약서가 있으시면은 토지 자금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일반 그런 곳에 토지를 사겠다고 할 경우에는 토지 사는 곳에 건축 허가서가 있어야지 토지의 구매 대금이 중진공무 자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쪽에다가 그냥 토지를 사겠다라고 해서 토지 자금을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은 정책 자금으로는 융자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시고 요거 이제 좀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꼭 아시고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 사업장 매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장 매입을 또 은행이랑 좀 약간 착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장 매입을 하시고 경공매를 하시고 돈을 다 지불을 하셨어요. 다 돈을 지불을 하시고 중증공에서 대출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융자를 해달라면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다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부동산 담보를 해서 돈을 은행이면 다 돈을 지불했어도 그쪽을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필요해서 사업장을 매입하고 할 때 필요한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부 정책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다 지불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지 자금이 공장 매입 자금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특히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많이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갖다가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와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제쯤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꼭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게 시설 자금은 뭐 3, 40억 크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죠. 뭐 운전 자금까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운전 자금이 돼 있고요. 융자 한도는 아까 다 말씀드렸던 대로 돼 있고요. 운영 절차도 말씀드렸듯이 상담 뭐 이렇게 다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융자 신청서의 권한을 드리면 융자 신청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 심사를 통해서 융자 결정을 하고 약정을 해서 돈이 입금되는 융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이 있는데 저희 70% 이상은 거의 모든 창업 초기 기업들은 거의 다 직접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 관리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대출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저희 은행처럼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팀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 거나 그러니까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시설 자금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저희가 관여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공장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자금을 시설하셨는데 그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임대를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대업에 대해서는 자금 융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공장을 평수로 한다면 100평을 지어서 60평을 갖다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한다고 했었으면 기술성 사업성의 평가가 나왔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은 사업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건 임대는 되지 않는다는 걸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융자 제한 기업이죠. 이거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융자 제한 기업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융자 업종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뭐 법무사, 세무사, 전문 금융업 쪽은 뭐 다 아셔서 신청을 안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여긴 다 똑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 제조 또는 중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중증공이나 모두 융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중점 지원 분야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별점 자료 쭉 보시면 도소매업 하시는 분도 5년 미만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신 특약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건 꼭 보셔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내 정책 자금 뭐 이런 것들 꼭 다 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은 별표 5번 해서 이제 업체들끼리서 점점점 이제 3년, 4년, 5년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경영상의 숫자로 나타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중진공에서는 도 보긴 하지만 일반 은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를 굉장히 다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도 꼭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6개월이 근거하지 않고는 다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건 좀 알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좀 특이한 게 저희 중증공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 기업이나 신용평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커버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자금이 돼 있어 보니까 아주 우량 기업에도 저희가 정책 자금을 융자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기업이나 저희 쪽에서도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신용 위험 등급이라고 CR 뭐 크레디트 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크레딧 레이팅이죠. 하게 되는데 저희가 13등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1등급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기업은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돼 있어서 다른 쪽이랑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거의 잘 없으시긴 한데요. 그래도 간혹가다 CR 1등급이 나오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기업들 자본존재 200 넘거나 이런 것은 되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이 되면은 다른 쪽에서 또 작은 기업 또 어려운 기업들 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은 그쪽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하는 기업이요. 쭉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지는 지금 저희는 무역회관에 지금 대전은 무역회관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세종지역본부가 2022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직제됐고 아직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오픈 안 했는데 2월 중에 오픈할 거고요. 그래서 대전 지역본부 보면은 대전시, 계령, 논산,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전 지역본부에 자금을 신청하시고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할 때요. 그다음에 전화도 저희 쪽으로 와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주나 청량이다 이런 경우는 새로 생긴 세종 지역에다가 지역본부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공동관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대전이나 뭐 충북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보시고 잘 아시고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업별 융자계획의 기본 큰 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우선 보셔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업력 7년 그 시설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좀 작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년 이 시설 중에서도 7년 미만, 7년 이상 무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카탈로그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이나 운전이냐, 7년 이상이냐 아니냐 크게 보셔서 아까 7년 미만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업 기반 자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년 이하 되는 분들은 전체 중소기업에 다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7년 미만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게 돼 있으면 요거를 신청하셔도 되고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신청을 하셔도 되고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금리가 아까 기본 금리 2.15에서 0.6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CR 등급이 낮다고 해도 2%가 거의 넘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는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게 자금 중에서 7년 미만 시설에서
일자리 촉진 자금이 가장 낮은 금리로는 되어 있습니다. 얼마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에서 0.3%가 차감이 됩니다. 시설은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자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얘기니까요. 창업 자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7년 이상 꼭 봐야 될 것들만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전용 자금은 3년이면 요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융자 조건도 5년 거치 5년 기준금리가 0.3% 이하로 차감돼서 진행을 하고요. 청년 전용 자금은 아까 이거 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일자리 촉진 자금은 7년 미만 중에서 요 일자리 촉진의 유지나 인재 육성, 보통 이제 내일청 문제 가입 기업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창업 자금이 모자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금이라는 게 조금 모자른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일자리 촉출 자금이 남아 있으면 그분들도 이 자금을 신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은 특허나 인증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는 다른 점은 7년 이하라는 게 없어서 7년 이상 되는 기업들도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복합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공영 자금이나 프라이머리 CBO 자금 같은 경우 투자가 같이 들어가는 자금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상담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지금 한 대전지역본부에서도 3개 지금 성장 공영 자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지출 자금은 수출 관련된 거는 신시장 수출 자금이고 융자 부문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내수기업 수출하는 수출이 어떻게 나눠지면 수출이 많은 기업, 수출이 적은 기업. 수출이 많은 기업은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고 수출이 좀 적은 기업은 내수기업 쪽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은 기본적으로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7년 이상이 되면서 시설 자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을 하는 자금이고요.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먼저 와가지고 자금 상담을 미리 온라인 하기 전에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재 조건은 다 똑같고요. 근데 이런 지금 큰 카탈로그 보면 신성장 자금 중에서 혁신자금 넷제로 유망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 요거는 좀 특수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넷제로라는 게 탄소 중립 관련된 자금이 되겠고요. 제조용신 스마트화 자금은 보시면 스마트화 공장 추진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년이 넘어갔으면은 그냥 일반 이제 신성장 자금도 신청하실 수 있고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은 금리가 기본적으로 한 0.3%는 더 낮고요. 0.5%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한 40억 투자하고 10년 동안 상환을 한다고 하면 0.3%가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꽤 그 금액이 되니까 훨씬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고요. 제도약 지원 자금은 그렇게 권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다시 신청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재창업 자금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자금이고요. 이 제외 대상 업종 같은 경우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건설업 쪽은 되지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쪽은 저희가 이쪽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좀 잘 보시고요. 이건 다 안 되는지 잘 아시겠죠. 주점업,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게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은 저희 중진공 자금 대상이 되지가 않고요. 부동산업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법무 회계 이런 쪽도 가능한 것도 저희 쪽에서 신청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많이 오시는 게 교육 서비스 이런 초중고 교육기관이나
이렇게 입시 교육 학원들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한번 쭉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제외 업종 같은 경우는 제조업, 아까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제조업, 소상공인은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조업이나 중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진공 둘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크게 뭐 다른 점이 있는 거 없고요. 한도에 대해서 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초기 기업들은 뭐 이 한도의 권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좀 우량 기업들이 돈을 많이 사용할 때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보셔야겠죠. 정책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고용 증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할인되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대출 이자를 갖다가 환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한 명당 0.2% 차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환급해서 기업체로 돈이 들어가게 이제 진행됐는데 올해서부터는 전체에 나오는 금액 중에서 차감해서 이자가 나가게끔 진행해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넘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 회사를 운영하실 때 살펴봐야 될 겁니다. 5년, 7년까지는 뭐 융자 제한 부채 비율에 저희가 정책 자금에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제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보시면 알겠지만 500% 정도거든요. 500%는 기본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200%고요. 제한 부채 비율이 있으니까 이것도 경영자로서는 꼭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간단하게 융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Q&A나 질문 있으시면 그걸로 받는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저희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지금 어떤 또 자료를 찾고 계신 거죠, 팀장님?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저희가 이 중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30분 이상 설명해 본 적이 그렇게 없다. 그럴 만한 어떤 여건이 우리가 되지 않았고, 그죠? 근데 우리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다르죠? 시간을 또 많이 주시고 네, 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쪽에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쵸. 기관들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전했던 그 PPT 자료를 갖다가 그냥 읽듯이 그냥 쭉 넘어가고 항상 하는 말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 저 자세히 정말 궁금했던 알려드리겠습니다. 게 만약에 그렇게 전화하세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예. 많이들 연락을 주십니까? 상담 전화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상담 전화 많이 주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댓글을 남겨주세요 해도 부끄러우신 거예요. 어쨌든 이 닉네임이 남겨지는 것도 좀 부끄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 전화를 주실 텐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강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중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뭐 아까 제약사항들 안 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자세하게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런 파트인데
약간 걸쳐 있는 느낌이 드는데 가능합니까라는 질문도 좋고요. 공개적으로 하셔도 맞습니다. 되고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은 팀장을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예. 네, 다음 주에 저희가 1대1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팀장님께서는 이제 혼자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계속 네, 이해하셨죠? 지루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여러분 1대1로 멘토링을 또 예, 해주신다고 예.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카카오톡 저희 오픈 채팅방 링크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인적사항 남겨주시면 저희 창업지원단에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 20분 정도 조금 더 다른 이후의 프로그램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제가 끊으실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지금 네. 많이 있는데요. 시간을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는 게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 궁금하시다고 그렇죠. 하셔가지고요. 지금도 교육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창사팀장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 청년 창업사관학교 또 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도 팀장, 저쪽도 팀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료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 들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아까보다는 좀 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 자금은 정말 지금 딱딱하고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요. 또 정책 자금은 굉장히 또 뭐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가 되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융자 자금을 꼭 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크게 우리 회사를 키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자기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정말 좀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책자금 평가할 때는 그런 업체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이나 그렇다고 이제 어렵다고 다 해드리거나 그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좀 정확하게 보고 최대한 우리 회사한테 유리하게 우리 회사가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종류가 있으면 어떤 자금의 종류를 해야 되는지 다른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때 다시 연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연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진행이 될 때라 가지고요. 한 10시, 11시에 전화 주셔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화 주시면요. 늦게라도 해서 거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밭에서도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가 12년째가 됐습니다. 저희 중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요.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안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수원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수원 5곳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1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2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 하반기에 8, 9월절 정도 됐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창사가 크게 퍼지게 되면서 12개 창사가 2018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창사 새로 생기고 작년에 세종 창사가 새로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보면 19개 창업사관학교가 있고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빼고요. 그렇게 지금 전국에서 확대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자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융자입니다. 가장 크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은 창업 초기나 예비 창업자가 하실 때 융자랑 보조금 사업이 두 개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보통은 처음에 초기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사업에 맞게 되면은 그 돈은 다시 쉽게 생각하면은 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보조금으로 내가 맞게 사업에 사용을 했다. 뭐 컴퓨터를 산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샀다. 그럼 그 컴퓨터를 다시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를 산 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라고 크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융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고 나서 다시 갚아야 되는 자금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자가 낮고 그다음에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들을 더 많이 신청을 초반에는 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 카탈로그가 2개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보조금 사업에만 몰두를 하셔서 보조금 사업만을 계속 하게 되면 거기도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고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업체가 좀 커지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조금 사업은 초반에 좀 안정될 때까지 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융자나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체를 갖다 뭐 시설자금 투자를 할 때 보조금 사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걸 하시고 그렇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관학교 관련,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는 예비, 초기, 도약 이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3개 나눠 있죠. 그거는 또 기간으로 나눠 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고요. 1년 창업한다부터 3년까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 저희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초기 창업 패키지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3년이 넘어가면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더 커집니다. 3년 넘어간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그걸 갖다가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놔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편리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리는 게 저희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저희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굉장히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교생 뽑는 것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특성화 운영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본교 안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됐느냐, 수도권, 뭐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서부권에 있는 곳은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거는 충청에 있는 곳만 쓸 수 있게 있었고, 뭐 호남권은 호남권만 쓸 수 있게 했는데 좀 많이 좀 올해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로 나눴고요. 특성화 학교는 보시면은 본교 안산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IT 융합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곳에서 뽑게 돼 있고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군장병 특화를 해서 50% 이상은 군장병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성화를 만들어 놨고요. 서울은 또 다시 IC나 글로벌 투자 이렇게 기업으로 나눴고요. 또 각자 나머지들의 14개 사관학교 및 구리까지 해서는 지금 권역별 사관학교 예전처럼 요금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근데 보시면 특이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지금 대전은 빠져 있습니다. 대전 창사는 더 특이하게 민간 주도형 창업사관학교로 해가지고 VC가 저희 창업사관학교를 맞춰서 투자 가능 기업들을 중점으로 대서했기 때문에 아직 공고사항에는 지금 나가 있지가 않습니다. 공고가 한 2월 초쯤에 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 창사를 맡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설명해 주는데 그 대신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대전 창사 같은 경우, 대전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을 다 쓸 수가 있죠. 세종 창사도 쓸 수 있고 충남 창사, 충북 창사를 다 지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전 창사가 뜨면은 중복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봐서 어느 한쪽을 자기가 포기를 하면 협약은 2군데는 할 수는 없고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창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대전 창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직접 선발하는 건 민간 주도형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고요. 민간 운영사가 내일 발표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내일 발표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의 민간 운영사는 좀 더 나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대전 창사는 같이 홍보하고 뽑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금 다르다는 것만 알 수 있고요. 투자 가능한 곳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전 창사도 그래서 비수도권 전체 기업이 다 쓸 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투자 가능 기업으로 돼 가지고요. 그거는 잘 보시고 만약에 사양 신청을 하신다면은 두 개 다 쓰는 것도 저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내용은 거의 같게 될 테니까 소개할 테니까요.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창업사관학교는 지금 모집 공고가 떠서 지금 모집을 받고 있고요. 2월 4일 오후 2시까지 지금 K스타트업에서 입교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좀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은 추후 모집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면 우선 요거 진행을 할 때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그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시는 게 청년창업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어떤 거 해주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요, 일반 교육, 그 다음에 특화 프로그램에서 코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네트워킹.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은 일반 교육으로 해서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3년 미만 다 기업들이 되니까요. 그분들의 그런 필수 교육, 그런 기본 교육이 됐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우리 회사가 세무 쪽에서, 노무 쪽에서, 법률 쪽에서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에서 자문을 받고 싶고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돼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1대1로 코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에 대해서 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 3명 정도만 돼가지고 이런 특화 코칭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씩은 업체랑 개별 미팅을 하고 솔루션을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특화 코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창사가 운영에 있어서 네트워킹이 가장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해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모여서 하는 것들이 가장 네트워킹에서는 쉽고 빠르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만나거나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데 그런 기회를 좀 더 이제 언제까지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고는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걸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필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8개의 창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강사님이 초청을 돼서 진행을 하셨었죠.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그것도 잘 안 돼서 온라인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창사에 이제 오지도 못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타파해 보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창사를 통틀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각자 창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을 섭외하기는 힘들었습니다. 18개 창사에서 그런 분들이 서로 아닌 곳은 오지도 좀 힘들었고요. 또 비용을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한쪽에 몰아서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따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게 올해 좀 바뀐 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쪽이 바뀐 쪽이 됐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지금 보면은 입소랑 준입소가 뭐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소라고 하는 거는 각 개별 창사가 저희가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창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6명 정도는 4테이블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입소는 다른 점은 창사에 일주일에 20시간을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20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정도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 3일은 창사에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준입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시간만 창사에 오시면 됩니다. 그게 두 개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대신에 그래서 입소 보면은 좀 더 우대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게 저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입소형이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이 좀 더 적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입소형도 오셔가지고 좀 창사를 갖다가 네트워킹을 더 많이 하고 붐업을 하기 위해서 입소형을 좀 더 선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교육은 얼마큼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 물어보시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전체 학점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니까 학점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120학점서부터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작년에는 이제 80학점을 갖다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필수 교육 같은 경우는 40학점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걸 다 해야지 그게 다 점수화가 돼가지고 나가고 있고 졸업을 못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중간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가 우수, 양호, 보통, 그다음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돼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 다시 보조금이 더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차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간 탈락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0%를 갖다가 중간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40명이면은 4명을 중간에서 탈락을 시키는 식으로 철저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중간 탈락은 지금 없는 상태고 이게 차등 지원으로 바뀌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그렇게 되면 보조금은 얼마큼까지가 보통 나가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도 1억까지 돼 있는데요. 다 1억까지는 못 나가고 평균에서 한 7,500 정도, 7,200에서 7,500. 많은 분들은 한 8,000 넘게 받으시고 우서 받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돼서 보조금 형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 카테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들어오셔가지고 직원 새로 뽑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 이제 그런 거 가능하고요. 컴퓨터나 뭐 그런 거 사는 거에 그 기본적인 비용, 시제품 비용, 마케팅 비용 그런 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특성학원만 좀 잘 보시고요. 이런 걸 잘 보십시오. 신청 소재가 분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강원만 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죠. 대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요 충청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 대전에 있는 분이 세종에도 되고 충남도 되고 충북에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한 곳만 신청해야 되고요. 중복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인천이나 강원, 본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곳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걸 꼭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신청 기간 나왔고요. 그다음 신청 기간은 지금 지금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2월 4일까지 신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까지는 전국이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1 경쟁률이 됐고요. 지방으로 가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세종 같은 경우는 한 4대1 정도 좀 그런 거 됐었고요. 근데 좀 다른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 과정 모집이 저희가 창사에 특별한 변이 있었는데요. 2년차 지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2년차 지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창사도 다른 이제 창업 초기 패키지처럼 1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은 지금 또 다른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우선 서류 심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서류 심사에서는 1.5대 1에서 1.2대 1 정도까 1.5에서 2대 1 정도까지의 서류 심사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많이 탈락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5대 1 정도 됐는데
평균적으로 서로 발표하는 거는 한 1.5대 1에서 1.7대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0명을 저희 대전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돼도 1.5대 1 돼도 60명입니다. 60명이 와서 발표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가 좀 많이 탈락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발표 평가를 우선 먼저 진행을 하고 되고요. 그다음 또 발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심층 심사를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 평가랑 심층 심사는 어떻게 좀 다르냐? 보면은 발표 심사 같은 경우 뭐 기술성, 사업성 기본적인 쪽을 좀 많이 보는 거고요. 심층 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그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또 달라진 부분이 심층 심사 시에는 이분이 실제로 어디 근무를 하고 뭐 어디를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게 좀 돼 있습니다. 예,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공고사항에도 넣은 거니까요. 꼭 이제 신청서를 해서 작성하실 때는 거짓 없이 깨끗하게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심층 심사 하실 때 그런 걸 여쭤봤을 때 얘기가 못하게 되면 서로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정확한 사항만을 작성을 하셔서 내주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심층 심사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결과 보고가 나면은 협약 체결을 하고 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11월 말까지를 기본적으로 협약 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시면은 약 9개월간이 협약 체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은 좀 돼 있고요. 또 하나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 창업 기업 확인서를 갖다가 이번에는 좀 뽑아서 제출하게 좀 돼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3년 미만 기업들만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3년 이상 인지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가 그렇게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중기부에서 중점을 하셔서 창진원과 같이 창진원에서 요걸 갖다가 창업기업 확인서를 갖다가 떼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 창업기업 확인서도 같이 증빙 서류로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다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 돼 있고요.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이 3년이 언제쯤까지 3년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신청 자격은 1월 13일 이후 창업기업이고요. 대표자는 1월 14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지 됩니다. 요거는 창업 환경 기업 쭉 나와 있고요.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걸 잘 작성을 못 하시는데 총 사업비 작성을 할 때 이게 전산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다 시스템이 엊그제 개편이 돼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창진은 저희 중증공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이 1억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7천만 원으로 쉽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입교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다 입교 부담금들이 있죠. 그래서 현물로는 20%는 현물로 가능하고요. 현금으로는 1,000만 원 7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주면은 정부 지원금이 7천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은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받으시면 7분의 1 정부 지원금의 7분의 1은 현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상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거의 100% 들어간다고 하면은 현물로는 다 충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보조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쪽 저쪽 사업에 뭐 50%또 50%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거는 업체들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물은 다 충당이 되고요. 뭐 정부 지원금 7천만 원 받으면 정부 지원금의 7분의 1은 내 자기 자금이 자기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 내용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간단하게 좀 마치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멘토링이나 그때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화 팀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 밤새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자꾸 이렇게 들어야 요건 내가 하면 되겠어. 나 이거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막 의욕도 뭐 내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옆에서 좀 이렇게 푸시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지 아니면 이렇게 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곁에도 열심히 하는 동료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뽑을 때 공고문을 잘 보시면은 네. 개인 사업을 뽑는다가 아니라 팀 몇 팀 뽑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네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팀제로 뽑기는 하는데요. 음.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 팀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좀 꽤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들어오신 분이 많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운영 방식도 말씀을 주셨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50%를 이렇게 퇴교시키고 이러지는 요즘에 않는다고 해도 예. 어떤 학생들이 예쁘세요? 학교로 봤을 때.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특히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네. 뭐 정부 정책이니만큼 네. 저기 보시면 저희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평가하는 방법이 매출액, 뭐 종업원 인원수, 뭐 그렇죠. 종업원을 얼마큼 늘렸느냐, 매출액이 네, 얼마냐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 쪽에서 보거나 제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창업하고 창업 1년 이내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바로 매출액을 많이 내놓고 종업원을 많이 늘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업종마다 그건 정말 다를 거고요. 네. 근데 그분이 뭐 매출액을 하지 않았다, 종업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분이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기 맡은 말 열심히 하고 그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제일 선호하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창사에 있는 다른 입교생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우리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펀딩을 할 때도 좀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팀장님도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고 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하자.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거거든. 이런 마인드로 한다면 그렇죠? 안 되실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좀 미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하면서도 네트워킹하면서 좀 극복해 나가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이런 창업 포럼도 마련을 했는데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청년 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면 중진공의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선택을 할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팀장님께서 정말 친한 지인이 고민을 딱 털어놨다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팀장님 뭐 그냥 가장 친한 한다면은 네네. 제 팀장님 동생이에요. 네. 우선은 네. 그분 입장에서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원을 해서 네네네. 그렇죠. 당연히 다는 게 좋을 텐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좋겠으면 다 써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예. 그래도 써볼 건데 이 학교랑 이 학교가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어디를? 모집 기간이 다릅니다. 모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 먼저 뭐 그건 저희 창사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겠는 창사가 먼저 뽑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창사를 먼저 넣어 보시고 네. 그것도 이제 써보는 것도 연습이기도 하고 자기 들어가니까 이게 네. 어떤 식으로 됐냐 다른 것들을 쓰는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용된 내용을 갖다가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마음 같습니다. 있다면 도전해봐라. 그렇죠. 그쵸.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질문 또 주신 게 기업 대표의 신용만으로 융자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처럼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걸 함께 이제 담보로 융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기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좀 다릅니다. 기업 신용에 따라서는 전혀 아닌 거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업 우선은 이제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역량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초기 창업 3년 미만의 업체, 뭐 1년 됐다고 했을 때는 볼 수 있는 게 기업체 대표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력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됐는지, 기술성이나 어떻게 나갔는지를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만약에 3년이 지나고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그 신용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겠습니다. 그게 좀 그렇군요. 다릅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기업 분이 네. 자기 신용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네. 서비스를 자주 사용을 한다. 가장 쉬운 케이스로요.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네네. 것들이 되면은 신용 점수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네. 얼마나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네.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거든요. 네, 많이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네. 잘 못하신 분들이 초기 창업하신 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보통은 세무서에다가 다 그냥 맡기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세무서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 기타 매출로 잡거나 아. 아니면은 그 매출 안 잡혀가지고 저희 정책 기관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매냐 소매냐, 우린 도매냐 제조업이냐로 봤을 때 우린 도매도 하지만 제조업으로 훨씬 많이 하고 제조업 팔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그쪽에서는 다 도매로 상품 매출로 다 나가 있으면은 저희는 뭐 증빙 그쵸. 자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창사에 들어오면은 네.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 한 법, 그다음에 네. 경영 한 법, 그 회계 쪽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항상 신경을 써서 맡길 때도 좀 기장할 때도 신경 써라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고 싶네요. 교육, 코칭도 아까 네트워킹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오늘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여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저희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여러 온라인 콘텐츠로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기 하고 또 계속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기는 하나 네트워킹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성공적인 네트워킹 사례가 있을까요? 작년, 올해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올해는 아직 없을 것 같고 작년, 재작년. 보면 이제 저희 또 이제 창업사관학교의 기본적인 게 비전 캠프라고 있었습니다. 비전 캠프요. 예, 그래서 예. 창업 사관학교 들어오면 한 달 정도만 있다가 1박 2일로 다 같이 MT를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전 캠프를 열면은 네. 뭐 정말로 단합이 되고 정말 끈끈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알게 되고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COP라고 해서 개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만들고 보통 다 COP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그분들이라도 자주 모이게 해서 네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어떻게든 모이실 분들은 사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모이세요. 예, 그렇죠. 그죠? 방역 수칙은 지키고 있으면서 네. 모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또 SNS 활용도 많이 그렇죠. 하실 예, 거고요. 예, 예, 또 저희도 오픈 채팅방으로 1대1 멘토링 신청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네, 많이 이야기 나누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경쟁자들 아주 열심히 지금 멘토링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오픈 채팅 링크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우리 김종화 팀장님과 조금 더 밀도 있는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부끄러워서 댓글을 못 남겼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그리고 우리 중진공의 김종화 팀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실 거고요. 팀장님, 제가 조금 더 떨어질 테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면 우리 김종화 팀장님은 어떤 분인지 얼굴 좀 한번 잘 보여주세요. 보일 텐데. 괜찮아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여러분 감독님 줌 한번 우리 김종화 팀장님 그 전부터도 워낙 또
우리 성공 창업을 꿈꾸는 많은 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또 웬만하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많이 도와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자세한 설명 또 유익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마스크를 벗으니까 진짜로 더 신뢰가 팍팍 가네요.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신뢰, 신용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저도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또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아까 오전 프로그램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네, 내가 마음만 있다면 도와줄 수 있고 또 협업할 동료도 있고 또 지원 기관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 많이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 한밭대학교가 창업 인재를 꿈꾸는 또 성공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또 이렇게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많은 또 성과를 얻는 모습 봤고 또 프로그램을 올해도 열심히 진행해 나갈 텐데요. 본 성공 창업을 위한 포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두 분의 연사께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고 이제 잠시 후에 조금 쉬었다가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CNT테크의 박지민 파트너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발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부분 파트너님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리미리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